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제목이 손정민은 한강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경찰과 언론과 그 다음에 법의학자들,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손정민의 죽음이 자발적으로 강으로 들어가가지고 익사한 거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 제시한 그 증거, 말하자면 경찰이 익사했을 것이라고, 손정민이 익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그 근거로 내놓은 유일한 증거가 양말에 진흙 묻은 손정민의 양말이죠. 근데 그 양말이 손정민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서 죽은 증거가 아니고, 그 양말을 합리적으로 추리해 보면은 손정민이 한강에 던져졌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참 수많은 증거들을 다 외면했습니다. 편의점 그 사진들을 보면요, 그 흰옷 입은 왼팔남, 그 A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이 A가 맞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그냥 그 화면만 본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왼팔에 뭔가 무기를 숨긴 듯한, 뭔가 여하튼 그 팔 안쪽에 이상한 걸 숨긴 그 모습이 다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손정민하고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그 팔에 부착되어 있는 물질이 뭔지 그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 편의점에 있었던 이 왼팔남의 그 팔에 부착된 이상한 물체,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찍었죠.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손정민 폰에다 올려놨죠. 소위 이 골든 건은 어쩌고 하는 이 동영상 있죠. 그 동영상에 대해서도 하나도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했으면 검토한 결과를 정확하게 내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화면이 제대로 공개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골든건이라는 게 골든이라는 게 가수 이름이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맞춰보니까 전혀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시 18분에 목격자가 찍은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은 굉장히 심각한 사진인데, 손정민이 여하튼 의식불명 내지 사망 상태로 보이는 몸으로 누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뺨에는 피가 고인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럼 이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사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이 손정민 동석자 A가 블랙아웃, 그날 여하튼 11시 14분부터 그 이튿날 10시 10분까지 블랙아웃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까치발로 앉아있고 핸드폰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정밀한 이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해요. 그 다음에 3시 38분경에
그 A가 자기 어머니한테 핸드폰 전화를 하는 장면이 사진 찍힌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손정민이 옆에 있지를 않아요, 사진에. 그런데도 지금 마치 손정민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고 설명하는 증언만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은요, 증거는 진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놔야 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더구나 손정민이 가지고 있던 폰의 데이터 그 사용 내역서가 있었죠. 그걸 보면요, A가 동석자 A가 손정민의 전화를 가지고 수십 차례 사용을 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확인돼도 그것도 뭐 한시 몇 번 이후로는 쓴 적이 없다, 이 말 한마디로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반드시 수사해야 될 객관적 증거를 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손정민의 죽음을 뭘로 가지고 풀려고 하냐, 거의 지금 유일한 풀려고 하는 그 단서가 뭐냐 하면은, 낚시꾼 7명이 누군가가 그 시간에 4시 40분에 한강물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요, 놀랍게도 손정민이의 죽음을 추리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경찰이 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말입니다. 그 양말은 손정민이 자기 발로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사망한 증거가 아니고, 손정민이 한강에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경찰이 제시한 한강 모형도가 있죠. 모형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물이 딱 시작되는 요 부분부터 여튼 쭉 들어가면서 여기는 14.4m까지 나오네요. 여기까지 전부 뻘입니다. 뻘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간 그 잠수부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다리가 이 조금만 들어가도 한 3, 4m만 들어가도 그 다리가 정강이까지 빠져요. 여기서도 보다시피 6.8m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그 자갈과 토사가 섞여 있는데, 6.8m를 넘어서면은 전부 토사거든요. 이거 전부 진흙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가부터 10m 지점까지 뻘의 연속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놓은 증거, 양말, 이 양말을 보면요, 이 양말에 묻은 흙이 10m 지점도 두 곳을 조사를 했는데, 두 곳 중에 한 곳의 흙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볼 것 같으면요,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그 10m 지점, 그 지점에 흙만 묻어 있고 땅 지점에서의 흙은 하나도 안 묻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양말에. 그러면은 이 양말을 신고 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양말은. 그렇겠죠. 아니 이 양말을 신고 만약에 그 10m까지 걸어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양말에 다른 지역, 걸어 들어간 지역의 흙들이 잡탕으로 다 묻어져 있겠죠. 10m 지점에 흙만 묻어져 있을 가능성은 0%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m 지점에서 묻힌 흙도 볼 것 같으면은 요 발등 부분하고 발목 부분은 별로 안 묻어 있죠. 그러니까 10m 지점에서도 이 사람이 뻘에 전혀 이 양말의 주인이 뻘에 전혀 안 빠지고 발바닥만 살짝 서 있었든지 거기 하여튼 발레를 했든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손정민이 만취했다는 건 지금 그때 만취했다는 거는 일관된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만취했는 사람이 수중에 들어가서 그 허리까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뻘밭에서 발목도 뻘에 안 빠지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시하는, 그래서 국가수가 검증한 이 양말의 흙을 보면요, 여하튼 거기 빠진 사람이 익사를 했다는 시나리오는요, 걸어 들어가서 익사를 했다는 시나리오는 이거는 기적이 한 번도 아니고 3번 연거푸 기적이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익사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기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3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첫째로 이 시신이요. 이 손정민의 시신이 상처가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있었던 상처가 있어요. 이건 육지에서 발생했던 게 틀림없어요. 머리 뒤쪽에 자상이 2군데, 그 다음에 오른쪽 뺨이 파열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처예요. 봅시다. 이게 물에 들어가면서 일어날 수 없는 상처인 게 경사면에 지나가다가 그 날카로운 돌에 넘어지든지 어떻게 찍혀가지고 상처를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니 하필이면 머리하고 뺨에만 상처가 나겠어요? 아니 넘어지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몸에도 상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런 만신창이가 된 상처를 가진 몸으로 입수를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2군데, 자상 2군데, 오른쪽 파열, 이거는 경사면에서 일어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는요, 이런 상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그 가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격을 해야 되는데 물속에 바위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수초들 늪하고 수초밖에 없대요. 그러면 뭐 늪에 부딪히거나 그 수초에 부딪힌다고 그런 상처가 생깁니까? 이 5cm 그 손가락 2마디 자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2마디 같으면 그죠? 내가 손이 쪼맨한데도 한 4.5cm 되거든요. 이 보통 성인 그 손가락으로 칠 것 같으면 한 5cm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2개나 이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뺨에 파열이 나가지고 이
2시 18분 그 사진에 볼 것 같으면 뺨에 피가 흥건히 고여가지고 굳어 있는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상처들은 육지에서 이미 났던 상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 근거는요. 옷에도 혈흔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에 들어가서 이 상처가 나는데 혈흔이 옷에 묻어 있겠어요? 묻어 있더라도 광범위하게 묻었지 일부만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목 아랫부분은 지금 이 SBS 보도를 보더라도 그 법의학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상처가 전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 4시 40분에 만취된 상태로 양말발로 걸어 들어가지고 상처 하나 없이 경사면을 통과한다. 그 기적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철인 3종 5종 경기 선수라도 불가능한 새벽 4시 40분에 만취 상태로 가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오직 10m 특정 지역 거리에 특정 지점에 있는 진흙만 뻘흠만 그 양말에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요, 한강에서 10m까지 들어간 데는 그 지점까지 들어간 데는 거의 다 정강 이상 빠지는 뻘이에요. 그러면은 손정민이 뻘을 안 밟고 10m 지점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인간이 가능한 일입니까? 뻘을 안 밟고 어떻게 걸어가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10m 지점에서는 양말 아까도 봤다시피 발목 아랫부분만 진흙이 묻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10m 안에 들어가서 뻘에 빠지면은 이 전신에 흙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말 목에도 흙이 별로 안 묻었어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만취 상태에서 뻘에 빠지지도 않고 이 수중 발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싱크로나이즈 선수인가? 그래서 경찰이 익사의 증거로 내놓은 그 양말은 사실은 손정민이 기적을 일으킨 신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다. 우리 경찰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손정민은 손현의 아들이 아니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찾아낸 기적. 이래 보면요. 대한민국 경찰이 기적을 찾아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만들었죠. 보세요. 4월 25일 날은 새벽 4시 40분에 만취 상태로 한강에 입수합니다. 그죠? 근데 4월 30일 날 시신을 건졌을 때는 상처가 하나도 없고 옷에는 진흙도 하나도 안 묻었습니다. 봅시다. 자, 지금 이 돌 무지가 보이죠? 오늘은 보니까 이 동영상을 보니까 그 한강물이 제법 입구이 좀 오늘 찼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 당시입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돌들 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길을 그러고 그죠? 여기 내려오는 데도 그죠?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위험한 게 풀이 많고 풀이 많아가지고 길을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낭떠러지 비슷한 콩 내려 그 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돌도 깔려 있고. 아무튼 상처 없이 경사면을 통과했다. 그 다음에 옷과 양말에 흙을 묻히지 않고 10m에 도달했다. 여기까지 도달했다. 그 다음에 10m 지점에서는 양말 발 부분만 진흙을 묻히고 발목이나 발목 윗부분 옷은 전혀 진흙을 묻히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건 초자연적 현상을 말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손정민이 둔치에서, 여기 둔치죠, 그죠? 이 강물로 여튼 붕 뛰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이 둔치에서 그 10m 지점, 그 강가에서 10m 지점이 둔치에서는 12m 정도 된대요. 경찰 발표, 경찰의 그 모형도에 따르면은 12m 정도 되는데, 이 둔치에서 12m 지점, 12m를 비행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비행. 아니면은 순간 이동을 하든지. 이 둘 다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사람이 맨몸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12m를. 이거 보면요, 노회찬 생각이 나요. 노회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거리가 9.7m예요. 세계 기록보다도 훨씬 멀어요. 이 15년 잠수부 생활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 말이 이 사람 말만이 아니고 그건 상식이죠. 이 경사면을 그냥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상처 안 나고 이렇게 내려가기는 힘들다. 저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죠? 밤에 내려가 본 것도 아니에요. 대낮에 여기 내려가면서도 거기는 상당히 조심해서 내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베테랑도. 이래 볼 것 같으면요, 손정민은 한강에 걸어 들어가지 않았던 게 거의가 아니고 입증이 됐어요. 봅시다. 새벽 4시 40분에 만취한 사람이 위험천만한 경사면을 상처 없이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1% 안 넘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과 양말에 진흙을 묻히지 않고 10m 지점까지 뻘밭을 진흙 묻히지 않고 뻘밭 10m를 지나가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이런 거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보내 보세요. 누구라도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우리 한 100명쯤 재산 모아가지고 다 줍시다.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10m 지점에 들어가 가지고는 뻘이 안 빠지고 양말 발 부분만 진흙을 묻히는 거, 그 수중 발해해야 가능하겠죠. 만취 상태에서.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은 손정민이 한강에 걸어 들어간 건 절대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양말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너무나 중요한 증거물을 내놨어요.
그게 뭡니까? 양말이죠. 그래서 손정민은 실족사도 아니고 거기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실족사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기 발로 들어가가지고 익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SBS에서도 그 실험을 해봤잖아요. 밀어가지고 익사한다. 그 뭐 걸려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안 들어가더라도 그 뭐 상처가 막 그 억지로 끌어 넣었더라도 몸에 상처가 억수로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족사도 제 발로 들어가서 죽은 것도 밀어서 죽은 것도 아니다. 전부. 이거는 무슨 프로파일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의학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개돼지는 모릅니다. 근데 온갖 저런 사기를 뻔뻔스럽게 치고 있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법의학자고 프로파일러들이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 합리적 추론을 해보자 우리. 그렇다면 손정민이 한강에 던져진 게 틀림없다. 왜? 10m 지점에 흙만 묻었으니까 양말에. 던지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시신에 상처가 없고 양말에 저게 묻은 진흙이 10m 지점 진흙이 묻은 이런 걸 상상으로 보면은 이건 가능해요. 손정민이가 초능력자라 가지고 둔치에서 12m를 비행을 하든지 또는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빠져 죽을 가능성은 있겠어요? 0%겠죠. 그러면은 합리적 추론을 해보자. 그러면요, 이거는요, 누군가가 10m 그 근처 지점에 가서 손정민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강물에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저는 제가 이 추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뿐입니다. 딴 게 더 있으면 또 다른 분들이 또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첫째로 배에 태워가지고 선박에서 강 10m 지점쯤 가가지고 투척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양말 이 다리가 먼저 저기 닿도록 투척하는 경우입니다. 다리가 발이 먼저 저기 닿도록 뭐예요? 뻘에 닿도록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상 택시 승강장이요. 이게 한 10 내지 15m 그런 정도 떨어진 것더라고요. 이 물가에서부터.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해요.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투척했을 경우에도 가능한데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시신이 그 근처에 발견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투척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배에서 투척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마침 의혹이 가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 어떤 위상 물체에서 검은 거 비슷한 걸 이렇게 이 강물로 던지니까 강물에 물보라가 일어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 4시 30분경의 동영상인데 이거는 철저히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뭐라는 걸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본 이 경찰이 제시한 그 양말로 봤을 때는 투척의 가능성 이외엔 딴 가능성이 없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엄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손정민을 여기에 배에 태우고 하는 그런 운반하는데 최소한 서너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동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걸 발견해내야 됩니다.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동영상에 찍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운반했을 것으로 추리될 수 있는 사람들을 탐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선박에 배에 실어가지고 한 10m 지점, 강가에서 10m 지점에 던졌다. 또 하나는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던졌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력에 의해서 투척해서 입수가 됐다면, 물에 들어가게 됐다면, 그건 하나는 설명이 됩니다. 시신에 추가 상처가 없었다는 것, 그거는 충분히 설명되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아직 수수께끼 낀 게 뭐냐면은 양말의 흙이 10m 지점 흙만 나오는 거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증상이 이렇게 되었을까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찰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경찰은 지금까지 한 수사를 보면 내가 볼 때는 가짜 뉴스를 유튜브나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가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증거는 다 외면하고 맞춤 증언,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낚시꾼 7명 증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시 38분에 사진 찍힌 이 증거는 채택하지를 안 하고 말로만 있는,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A가 전화할 때 손정민이가 옆에 앉아 있었다 하는 그거는 아무 증명이 될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진이 증거이지 증거는 증거력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익사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런 짓 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경찰을 죽는다. 그러고 나라도 이래 되면은 정말 국가에 대한 불신이 폭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수사를 해라. 증거에 의거해가지고 실사구시 과학수사를 해라.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투척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한강 사건을 한국의 언론들도 참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참 난감해요. 해외에서는 타살의 무게를 두고 본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타살의 무게를 두고 보는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잖아. 약간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배상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딴소리 하잖아요.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가 없다. 어째 했기 때문에 이건 범죄하고 무관하다. 전부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경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쪽에만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전문가야. 한국의 전문가요 90%는 나무 밥그릇 뺏어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수고 뭐고 언론이고. 내가 그 자신합니다. 내가 학교에 있어 봤잖아요. 해외 범죄 전문가들은 동석자의 상태를 보면 만취라고 보기 어렵다. 이건 만취가 될 수가 없어요. 만취 아닌 거는 뭐 증명이 다 돼요. 그 다음에 동석자가 브렉아웃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게요. 브렉아웃 하는 건 저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브렉아웃 얘기가 왜 나오는지 또 왜 그 브렉아웃 얘기를 이 변호인 측이 얘기한지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브렉아웃이라는 거는요. 그 11시부터 24일 11시부터 그 이튿날 10시까지 이 동석자 A가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이 없으면 행동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행동을 했다는 건 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브렉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튿날 여튼 잠에서 깨거나 어쨌을 때 그때 일이 생각 안 나는 것 뿐인 겁니다. 이거는 사후적인 예입니다. 브렉아웃이라는 거는. 그러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브렉아웃이라는 말 속에 엄청난 비밀과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캐나다 왕립 범죄 수석 분석관 왓슨 아멜리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범죄 분석관 17명의 의견으로는 타살 사건의 무게가 실린다. 그 다음에 여튼 쭉 이건 뭐 기사를 찾아보면은 다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볼 수 있을 테니까 한국의 아주 쪼맨한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언론사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지금 보면 그죠? A가 지금 성역이 되고 있거든요. 보세요. 한국의 경찰, 언론, SBS는 참 언론의 막장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전문가, 법의학자라는 사람들,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 그 다음 정치권, 지식인들. 왜 저 모양일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A가 왜 성역이 됐을까? 왜 성역이 됐을까요? 이거는 슈퍼 권력이 관련되지 않으면 성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역은 슈퍼 권력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